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대화하고 계신가요? 좋은 책과 좋은 대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유광수의 공통사회, 저는 진행하는 유광수입니다. 이번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난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면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이번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네,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유광수의 공통사회에 저는 진행하는 스피치 코치 유광수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서 라디오 할 때 안 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한 수백 명 앞에서 말할 때보다 더 떨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 떨림과 설렘을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 대화의 정석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함께 할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와 올해 합을 맞추고 계신 분입니다. 이광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사 진행하고 기획하는 이광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통과 공감에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죠. 특히 불통이라는 키워드가 매년 떠오르는 요즘은 더더욱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해 없이 편견 없이 대화를 잘 할 수 있는지 대화의 정석 코너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게요. 얼마 전 카페에서 아샤추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저에게 삼촌이 물어보셨어요. 야, 그건 뭐야? 마시는 거냐? 아샤추야, 아샤추. 아샤추? 그게 뭐요? 먹는 거요? 음료인데 아이스티에 샷 추가라고요. 뭘 추가해? 이런 세대 차이의 대화는 참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친구들이랑 하는 대화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람들과 하는 대화는 참 많이 다르고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대체 이 사람들의 대화엔 어떤 비밀이 있길래 그런 걸까요? 오늘은 세대 차이를 이기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샤추에 대해서 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광훈 씨가 한번 해주시죠. 네, 이 아샤추라는 게 새로운 맛을 찾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카페 음료 중에 아이스티가 있죠. 네. 이 아이스티에 커피의 샷을 추가한 메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줄인 걸 풀어보자면 아이스티에 샷 추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샤추라고 줄여 말하던 게 이제 유행이 되다가 요게 메뉴화가 돼버렸어요. 아예 메뉴가 나온 메뉴에 거예요? 아샤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샤추라는 게 또 이게 유행을 쫓는 요즘 사람들의 결과물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혹시 듣고 계신 이제 부모님들이나 삼촌들이 계시다면 이제 뭐 조카들이나 우리 아들 딸에게 야 아샤추 요새 맛있다며 한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라는 말 예전에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에 쓰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0대와 30대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세대라는 말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를 줄이는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제가 엄청 늦둥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랑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 차이를 어머니랑 대화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엄마랑 대화가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제가 아샤추 같은 이런 우리만 아는 단어를 설명을 잘 안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도 뭐? 저는 또 이제 대답하기 귀찮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 엄마 또 서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통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세대 차이 이 대화법은 이런 전 세대가 쓰는 단어를 통해서 이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세대한테 말을 하자면 말을 할 때 이 듣는 사람이 누군가를 고려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정보를 잘 설명하는 게 좀 세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맞습니다. 대화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광우 씨는 이런 어떤 대화가 세대 차이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대화법이라고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제 생각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 대화에 이제 풀이와 경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오프닝 하실 때 했었던 말씀이 있어요. 세대 차이가 나지만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이 대화에 끊임없이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청의 준비가 돼 있는 분들. 유재석 씨처럼. 그렇죠. 이게 경청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떤 대화에 끼어서 이거의 주제를 같이 또 얘기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같이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대 차이니까 한쪽만 노력해서는 또 안 돼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제 또 어린 분들은 또 그 세대 문화에서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른들에게 좀 풀이가 필요하겠죠. 네. 네, 이제 저희가 아샤추라고 꽁트를 하나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굳이 뭐 아샤추라고 말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아이스티에 커피샷 추가한 거 있는데 드실래요? 요렇게 몇 단어만 추가하면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모두가 맞습니다. 알 수 있게 이제 풀이와 경청이 좀 그 대화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세대 차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와 대화할 때 꼭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짜증내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광훈 씨는 혹시 평소에 네. 세대 차이를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이게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 익숙함과 신선함의 경계에서 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뭐 새로운 이게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물건이 나타났어요. 네. 이게 뭐 만약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게임기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물건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익숙함을 느끼면서 이거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렇게 신선함과 익숙함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요게 세대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왔는데 새로운 게 나타났어? 나는 굳이 뭐 내 삶에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약간 배척하는. 그냥 스치듯 흘려보내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 네. 흘려보내는 것과 또 이런 게 있어? 나도 한번 알아볼까? 내가 굳이 뭐 막 사용하진 않겠지만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게 대화를 했을 때 그 이해를 했던 분은 아무래도 대화가 되겠죠. 내가 좀 봤는데 이렇게 어떤 상황에 좀 상황 때 사용하는 거더라.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하세요? 대화가 되죠. 근데 나 관심 없어. 관심 없어 하면은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뭐요? 아샤추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받아들임에 있어서 좀 세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결국 양쪽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 어린 친구들도 예를 들어서 뭐, 야, 너 짱이다, 뭐 캡숑 짱이다, 막 이런 말도 저게 뭐야 하기보다 X세대 아닐까요? X세대.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썼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약간 어른들은 우리랑 비슷한 상황일 때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라고 좀 더 이렇게 이해해주면 세대 맞습니다. 차이라는 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도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세대 차이를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하는 이 대화의 바탕을 모를 때 세대 차이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탕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아샤추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유튜브 쇼츠 많이 보잖아요. 쇼츠가 엄청 긴 영상을 막 1분으로 짧게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쇼츠처럼 말을 자꾸 요약하고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정보까지 줄이게 되고 듣는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요약한 이 정보를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이게 저는 이제 세대 차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이걸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뭐 5살, 7살짜리 애기한테 설명을 하듯이 이렇게 쫙 설명을 잘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게 또 세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또 대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금일 자정까지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 자정 넘어서는 20점씩 감점이 되니 꼭 제출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네. 어떤 학생이 금일을 금요일이라고 착각을 해서 과제를 안 냈다가 감점을 당하고 교수님한테 아니 왜 금요일이라고 착각할 만한 말을 쓰세요? 라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사례를 본 게 있어요. 에? 저는 기업체에 네. 이제 취직을 하시는 분이 네. 면접을 보시고 합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 연락이 간 거예요. 금일 자정 이게 비슷한 거예요. 네네. 금일까지 정보 이제 합격을 하셨으니 이 번호랑 이제 인적 사항을 넘겨주세요 했는데 설마. 그걸 보고 금요일까지 두고두고 가다가 이제 어떻게? 인사 관리자가 전화까지 온 거죠. 네. 왜 안 보내세요? 금요일까지 아닌가요? 그럼 이제 합격을 해놓고도 이제 인사 담당자가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이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이런 말들이 되게 심심치 않게 들려요. 그래서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보통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해력 저하가 굉장히 심각해서 정부 차원에서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각 처에서 만들어서 얘기해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독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데 네네. 만약에 이제 광훈 씨는 이 독해력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앞선 주제에서도 우리가 쇼츠를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 시대라고 해요. 다양한 아주 수많은 정보들이 막 하루에 또 내 핸드폰에 그렇죠.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가 볼 수 있게도 막 흘러 들어옵니다. 네. 이런 정보화 시대에 이게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설명도 짧아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전부 다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올린 걸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최대한 자극적이고 최대한 이게 요즘 말로 이것도 새로운 신조어인데 어그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듣는 분에 따라서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단어인데 네. 쉽게 생각하면 좀 관심을 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 금일 자정까지 이런 제시도 사실 괄호를 치고 오늘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줬으면 이게 타자로 친다면 교수님이 괄호하고 오늘 딱딱딱딱 이거 2초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려고 하기까지 되게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뭐 이거를 너무 문제만 찝는 것보다는 돌파해야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물론 뭐 회사 같은 데서 오늘 막 이런 거 쓰면 지성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네.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쵸. 그래도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대학생들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연 설명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금일이란 단어를 저희는 그래도 평소에 정말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금일 하면은 당연히 뭐 오늘이겠거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금일이란 단어를 아이들이 모르기 시작하고 또 이 비슷한 얘기로 사흘이라는 단어도 아세요? 이 문제? 설명해 주세요. 뭐 비슷한 얘기예요. 뭐 네. 교수님이 사흘 뒤까지 과제를 제출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흘의 사자가 숫자 4라고 생각을 해서 4일 뒤에 과제를 내는 거구나. 4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애매한 날짜 아닌가요? 그죠. 4일?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사흘은 3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학생도 아니 사흘이면 4일 아닌가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비슷한 얘기인데 최악은 네. 4일 후에 제출한 친구가 금일 자정까지도 무시를 했다. 이 친구는 학점을 아주 그 친구는 이제 학점이 큰일 났죠. 유급이죠, 유급. 그러니까 이런 좀 생각보다 어리지 않은 친구들도 이런 단어들을 잘 모르고 또 사용도 잘못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은 이제 두 번째 코너 책 얘기를 할 때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대화의 정석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화의 정석에서는요. 오늘은 세대 차이를 이기는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코너에서는 올바른 철자, 올바른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호님이랑 이어서 이야기해 볼 텐데 그 전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툼 뒤에
우린 비로소 뉘우칠 수 있을까? 얼마나 거친 말들 속에 우린 상처를 숨겨야 하는 걸까? 다친 마음에 딱지가 앉아 어루만져도 아무 느낌도 들지 않을 때 둘이 서로를 마치 영원히 깨지지 않을 돌멩이처럼 대하려 할 때 나는 조용히 속으로 묻는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우린 그렇게 만났던 것 같은데 얼마나 값진 인연인가 우린 기꺼이 나눴던 것 같은데 다친 마음에 딱지가 앉아 어루만져도 아무 느낌도 들지 않을 때 둘이 서로를 마치 영원히 깨지지 않을 돌멩이처럼 대하려 할 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마음 깊은 곳 덮어두었던 말을 전할게 팔을 벌리며 다가올 너에게 품에 안기며 울먹일 너에게 네, 이적의 다툼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코너가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우리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두 곡의 노래 가사 중엔 영어 가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글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영어가 없어도 이렇게 멋지고 더 가슴에 와닿는 가사를 만들 수 있듯이 제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유행어나 줄임말 없이도 멋지게 말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손이 닿는 곳에 책을 두는 편입니다. 차에도 늘 몇 권씩 두고요. 패드에도 전자책으로 들고 다닙니다. 이게 책을 많이 읽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상하게 책을 끝까지 다 못 읽고 이 책 읽고
또 저 책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하는 책갈피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네, 요새 핸드폰에서 도파민을 찾는 행위가 위험하다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는 책에서 건강한 도파민을 찾자, 북파민 코너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부끄럽네요. 야심차게 준비하셨잖아요. 북파민. 마지막까지 코너 이름을 고민했는데 일단 북파민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광훈 씨 요즘 뭐 독서 하십니까? 가을 청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TV를 좀 많이 보고. 네. 이게 책이 잘 안 읽혀요. 요새. 원래 안 읽히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번 가을만 안 읽히시는 거예요? 제가 또 집에 가면 네. 책장에 책이 많아요. 이런 책까지 하는 책도 있는데 예. 이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도파민에 제가 지금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 자기 전에 핸드폰, 심지어 씻으면서 라디오처럼 듣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쉽게 손에 접하기가 어려워요. 네, 아마 그런 고민을 지금 아마 현대인이라면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그 전까지는 일어나면 인스타그램 보고 뭐 유튜브 쇼츠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일부 코너랑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요즘 사실 독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핸드폰이라는 이 작은 거 하나에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유익한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정보가 궁금하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개발의 목적이 아니면 굳이 책을 안 읽어도 이렇게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굳이 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이런 세상에서도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세상에서 독서를 해야 할 이유. 네. 무려 정부에서도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죠. 무슨 정책이요? 문해력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만약 이 단어를 이게 잘 모르거나 이게 대화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책 좀 봐라. 네. 이런 얘기를 하시곤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이 작가들별로에게 글을 쓰시는 내용도 다르시고 오. 이 단어와 단어의 이음새, 표현하는 방법 오.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책에 푹 빠져서 읽다 보면 어느새 제 단어 속에 책에서 읽었던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굉장히 유식해지는 느낌으로. 근데 물론 책을 읽었기 때문에 네. 또 그 단어의 뜻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내 언어 체계에 좀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내용과 내용,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을 머리로 그리면서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력까지 내가 조금 좀 머리 사고 체계가 좀 빨라지지 않나. 내가 뭔가 핸드폰을 보거나 TV만 보고 있으면 바보 상자라고 옛날에 한창 뉴스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네. 단어 우리 어린 친구들은 처음 들을걸요? 바보 상자.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인데 한때 뉴스에서 또 바보 상자니까 줄여라라는 캠페인성으로 이런 자꾸 기사들을 막 이런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내보내니까 어른들께 특히 어머님들께서 TV 그만 봐라. 너 바보 된다. 약간 가서 그때잖아요. 책 좀 봐라. 네, 그 브라운관 TV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모르셔도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결과물이 요즘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아까 그 사흘과 그렇죠. 금일을 모르듯이. 맞아요. 네, 그래서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게 이해력과 내 단어의 언어 체계에 좀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유를 꼽겠습니다, 저는. 예, 근데 저도 준비한 이유가 광훈 씨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좀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이 사회 생활을 위해서 기본적인 이 독서의 양을 어느 정도는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안 읽어도 전혀 뭐 문제 없잖아요. 사는데 그렇죠. 지장도 없고. 근데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직장에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소통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일일이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친구가 나와 버리면 이제 사회생활 회사에서도 야 쟤는 어떡하냐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친구를 걱정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기 이서의 콩지 팥주로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여기는 뭐 도로 이름이 특이하네요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아는 사람들은 여기 무슨 여기에서 콩지 팥주 이야기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은 그게 뭔데요? 하면 이제 갑갑해지는 거죠. 그런 친구랑 얘기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과 소통을 위해서 뭐 맞춤법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일반적인 뭐 단어들 이제 특히 사자성어 같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양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독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은 어쨌든 뭐 한 번씩 오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띄어쓰기부터 완벽하게 다 교정을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책이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책을 읽다 보면 저도 놀랐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자막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자막을 쓰는데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말로는 많이 쓰는데 이 띄어쓰기가 맞나? 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그거를 이제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가 있어요. 거기에 돌리면 또 맞다고 뜹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인지하지 않아도 책을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많이 보다 보니까 몸 안에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요즘 말을 또 잘 해야 되는 시대고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책을 보면서 능력을 키우는 게 좋다. 그래서 독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광훈 씨처럼 독서가 어려우신 분들, 네. 도파민에 뇌가 절여지신 분들을 위해서 독서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뭐 이제 여쭤보시니까 말씀은 드리지만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전 개인적인 그렇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본인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네. 저는 그거 있잖아요. 공부하기 전에 책상 청소하고 그러다가 에너지를 쏟고 책 읽기 전에 저는 예쁜 책갈피를 고르는 게 취미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좋아요. 그러고 두세 장 읽고 꼽아놓고 이제 잊어버리죠. 이게 살 때 또 이런 거.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쉽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이 뭐 무조건 어려운 책, 어려운 단어, 뭐 고전 문학 뭐 이런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뭐 소설이라든지 요즘 특히 영화 드라마에 웹툰이라든지 연재가 되고 있는 이런 책에 나와 있던 것들을 이렇게 드라마로 만드는 게 많고 이게 보다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원작을 찾아보는 재미. 이게 드라마 같은 걸 재밌게 봤다면 요즘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 10개? 한 6개 정도는 이 책의 원작이라는 그런 영화도 많고 원작이 꼭 반드시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나는 이 드라마나 영화를 봐서 내용은 알지만 이게 또 영화라고 치면 이 2시간 안에 내용을 함축해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또 영화에 안 나왔던 자세한 것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요렇게 찾아보면서 요렇게 접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 권, 두 권 끝내다 보면 내가 읽는 게 습득이 되죠. 맞습니다. 이게 제가 한동안 좀 책을 끊어봤더니 읽어야지 하고 한 장, 두 장 하다가 갑자기 너무 피곤하고 갑자기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 뭐 안 왔나? 괜히 그렇게 확인을 하다가 이제 뭐 유튜브를 들어간다든지 자연스럽게 그쵸. 책이 어디 소파에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가족이 너는 이거 읽는다더니 이게 왜 여기 자꾸 굴러다니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끊으면 자꾸 피곤하고 이게 몸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좀 찾아보는 재미, 읽어보는 재미가 있으면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일단 그 핸드폰을 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맞아요. 또 핸드폰 루틴이 있잖아요. 저희 카톡 한번 들어갔다가
괜히 인스타 한번 들어갔다가 맞아요. 뭐 다른 거 들어갔다가 또 자기만의 이 핸드폰 루틴이 있어요. 과정들이 예, 길어요. 그래서 톡도 연락이 없지만 프로필 바뀌었나 또 한번 보고 세상 사는 얘기 또 보다가 맞아요. 바뀌었네 또 보다가 어. 이제 다 업데이트된 걸 다 보면 또 인스타 키고 한참 넘기다가 진짜 근데 시간이 쇼츠 아, 1분도 안 되는 거를 보는데 1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전 3시간도 그냥 가던데. 말이 이제 1시간이지. 예. 어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이 핸드폰을 일단 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독서에 취미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는 제 완벽한 경험이에요. 저도 그런 핸드폰 도파민에 절여졌던 사람인데 네. 이제 우연히 시집을 선물을 받았어요. 시집. 네, 시집을. 근데 이제 시집이 그냥 뭐 어떤 작가분의 시집이 아니라 그냥 좋은 시들을 모아서 엮어놓은 시집이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시집이라는 게 되게 짧잖아요. 시라는 게. 접근성이 좋죠. 네, 그리고 어딜 펴서 읽어도 거기에 맞아요. 다 읽을 수 하나가 다 들어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집을 읽는데 되게 부담이 없는 거죠, 스스로도. 그러면서 또 되게 좋은 시가 많았어요. 그래서 힐링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일단 혹시나 그럼 나도 시집을 한번 읽어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 독서를 시작하게 된 이 시집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집인데 제목은 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 제목이에요. 네네. 이 안에 들어있는 시의 제목을 이제 인용해서 책 제목으로 만드신 건데 이 시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독서에 취미를 좀 드리고 싶으시다면 읽는데 부담이 없는 시집도 괜찮고요. 아니면 정말 얇은 책들이 있잖아요. 네. 뭐 단편 소설 아니면 아니면 정말 얇은 책들을 사서 두꺼우면 보기 싫어요. 일단 보기만 해도 짜증 나거든요. 저 언제 다 읽지? 맞아요. 그래서 제 경험담입니다. 네. 그래서 얇은 책을 사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소설이나 또 만화책을 사서 그리고 쿠팡에서 이제 예쁜 책갈피 하나 딱 사시면 일단 책갈피를 샀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단 읽어야 되는 어쨌든 이런 그 동기부여가 살짝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뭐 책갈피 이쁘게 잘 꽂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취미가 생길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루에 한 문단씩만 저는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단. 그냥 한 4줄, 한 한 5줄.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루에 굳이 막 한 장도 아니고 한 문단씩만 읽어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진짜 막 어느 날 혼자 막 3장도 읽고 오늘 느낌 좋은데 한 반절 읽어버리고 이러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문단씩만 읽어라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이제 책으로 손이 가는 것도 되게 편해지고 독서의 취미가 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독서의 취미를 들였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보통 새해 다짐에 많은 분들이 올해 책 몇 권 읽기 이거 많이 넣더라고요. 이제 연초잖아요, 또 곧. 맞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게 나 스스로에게 숙제를 주는 게 이게 좀 과제처럼 느끼면 괜히 하기 싫어지고 굳이 그런 거 부담 느끼지 말고 그쵸. 우리 강수 씨 말씀대로 문단 정도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계획 얘기해서 떠오른 건데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학자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연간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 연간 계획을. 연간에. 연간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왜냐면 살다 보면 어쨌든 다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월간 계획을 세워라. 연간 다이어리를 사지 말고 월간 다이어리를 사서 한 달에 다이어리 한 권을 끝내라. 근데 이제 이 다이어리 하나를 다 쓰는 방법은 본인의 책에 있다. 그러니까 사서 읽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계획 세우실 분들은 이제 그 우리나라 제 책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학자분이 이번에 내신 책을 한번 사셔서 월간 계획을 세우시면서 또 내년을 보내시면 아마 올해보다는 더 좋은 내년 1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뭐 북파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광훈 씨 이제 보내드릴 건데 오늘 제 첫 방송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혹시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도 굉장히 영광이었고 같이 이렇게 또 사석에서 수다 떠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저희와 대화는 아니지만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또 즐거움 느끼셨으리라 생각하며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종종 저와 함께 떠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광훈 씨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젠 다 잊어버린 걸 아니 다 잃어버렸나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돌아서던 길목이었어 집에 돌아가 누우면 나는 어떤 표정 칠까 슬픔은 손 안 들며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저기쯤에 서 있을 텐데 이봐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끔 뒤돌아보면은 슬픔하는 빛으로 피어 너는 나를 미워하고 그럼 내가 또 좋아지고 자꾸만 아른대는 행복이란 단어들에 몸서리친 적도 있어요 이봐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끔 뒤돌아보면은 슬픔하는 빛으로 피어 저봐 손을 흔들잖아 슬픔이여 바라보고 눈이 날리고 함께 살펴도 피웠고 안녕 안녕 구름 하얗고 하늘 파랗고 한 시절 너는 자랐고 안녕 안녕 바라보고 눈이 날리고 함께 살펴도 피웠고 안녕 안녕 구름 하얗고 하늘 파랗고 한 시절 너는 자랐고 안녕 안녕 유광수의 공통사회 함께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읽고 있는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같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시 독한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공감과 소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유광수의 공통사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